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고 무덤덤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히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이 3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무려 1.2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당분간 제가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박 팀장이 방송을 하면서 시황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따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월요일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에 상해 지수 같은 경우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이내 이제 하락 반전되어서 상해 같은 경우는 0.30% 하락했고요. 선전 같은 경우에는 0.74,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 0.99% 빠졌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계속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되어서 강성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되는 중국 입장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결국 모든 문제의 부분은 미국이다. 미국이 변덕스러웠고 협상 중에 또 추가 간세를 해서 중국을 압박했다. 이런 어떤 부분의 백서가 발표했는데요. 백서 발표에는 이제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이분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때 이달 말에 있는 오사카 G20의 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할 게 없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완전히 미국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어떤 강한 어떤 ön조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이제 해담 어떤 기대감들도 사실 좀 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기대감도 좀 있다. 이런 어떤 것으로 또 시장은 또 해석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 여기서 이제 대두 관련되는 부분 농산물 교역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분이 이제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입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중국은 미국 농부들 오히려 중국 시장을 영원히 잃을 것이다. 추가 관세를 전면 철폐하지 않으면 대두를 포함해 가지고 농산물 교육이 결코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강성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오전에 이제 발표되었던 지난주에는 이제 국가 공식 제조업 PMI 지표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50 미만으로 갔는데요. 차신 같은 경우에는 4월달과 동일하게 50.2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공식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미만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이날 이제 강세는 이제 5G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업 라이센스 발급 통해서 올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5G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기대감들을 발현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왔고요. 한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 7위안 정도는 안 되고서 0.0096위안이 하락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중국 상해지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MSCI 이벤트가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5월달 말고도 8월달, 11월달 그리고 FTSE 지수도 있고요. 다우 지수에도 편입되어서 수급은 계속 견조하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30 중요한 어떤 지수대가 3030 그 다음에 이제 2864 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추세 라인이고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올렸던 이 라인들, 이 라인에서 계속 지금 일단 조금씩 위아래로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이 지지되느냐 여부가 가장 뭐 중요하겠지요. 6월달 내내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단의 라인은 2610선입니다. 이 정도 가면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추세선을 잃어버리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인이 추세를 이어가느냐, 뭐 그냥 꿇어버리느냐, 6월달도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해외발 증시가 빠졌고, 아침에도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 넘게 빠졌다가 이제 1% 미하로 뭐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안 좋았어요. 멕시코 관세 예비 뭐 부과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이제 주도했는데,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 한 2천억대 가까이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2,900억.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의 변화는 외국인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00억 이상이 이번 주에 몇 번 정도 더 나오면, 한 2번 정도 더 나오면 수급의 변화는 있다. 근데 오늘도 또 2,939억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요. 6월 달도 변동성이 많고 지금 이제 거쳐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그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게 좀 마무리가 되어서 그 뺐던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2,939억.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안 들어왔어요. 예, 코스닥은 좀 안 들어왔던 부분인데, 일단 수급의 어떤 변화는 일단 이틀 정도 1,000억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종목 등락수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손해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지수보다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들이 뭐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외국인들이 골고루 좀 일단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38을 지난주에 좀 깼다가 2000선까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했는데, 일단은 오늘 한 26.11 정도 올라오면서 1.28 올라오면서 2067까지 올려놨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코스닥도 같이 좀 동반으로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0.15 정도. 근데 외국인들은 257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아침에는 같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를 만들어냈다가 순매수를 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모습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차트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요. 이제 주말에 해외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도 좀 수급의 변화는 금요일에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주목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다운 시켜가지고 양봉이에요. 그죠? 아침에 이제 시가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했어요. 이제 해외 증시의 시가는 보통 이제 주말에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갭다운 시켰다가 이내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250만 주 정도를 사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것도 10만 주, 뭐 삼성전기도 27,000주,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8만 주, 그 IT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도 지금 다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골고루 지금 다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기아차도 20만 주, 모비스도 뭐 23,000주, LG학 같은 경우도 14,000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4만 주,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일단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업종에도 보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등락도 외국인들이 어떤 그 수급의 흐름을 보였냐면,
계속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효과 때 좀 더 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 그냥 팔았지요. 예. 그래서 좀 팔았고, 우리 기관 형님들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좀 팔다가 5장에 좀 샀다가 동시효과 때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뭐 우리 국내 시장이 올달에 제일 많이 좀 빠진 편에 속하고, 아,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죠. 2172선. 그 다음에 이제 2110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저기를 빨리 올라가야 돼요. 2100선. 일단 시장은 안 좋은데 수급이 돌았는데 저기까지 올려놓고 놀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같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2038이 살짝 무너졌다가 지금 일단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연초에 어떤 상승분을 이걸 이제 훼손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돼요. 2100선으로.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빠져버리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용 물량들을 제끼겠다는 소리고, 공매도가 이제 더 때린다는 소리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안 좋아지면 이번 주에 이제 제롬 파월에 그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이.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 방문 동안에 또 중국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만약 이러다 보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제법 올랐지 않습니까?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이제 좋은 조건, 뭐 다른 게 변했다기보다는 환율이 좀 빠지는 부분들, 저 환율이 빠지는 부분들 자체의 영향은 이제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 인하를 한다면 달러 가치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요.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 수급에 연동되는 어떤 모습을 이번 주에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금요일부터 오늘도 반영이 됐다. 특히나 한국 시장이에요. 제일 많이 빠졌던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내일까지도 이번 주까지도 한 번 더 지속성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수급의 변화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다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가 올달에 제일 많이 스트레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보다는 저희가 일단 선제적인 어떤 반응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인 수급이 된다면 지금은 뭐 올라가는 탄력도들은 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에 대한 인식이 일단 수급에서 나온다. 대형주로.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 변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쭈루룩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의 모습, 이게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저점 인식에 조금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도 또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그 해외 증시가 종가에 또 만약에 급락으로 빠진다면 내일도 이런 수급을 보여줬을까? 이게 저도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뺐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좀 안 들어오면서 양봉은 나왔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제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여기 노바텍이 있어요. 노바텍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의 등락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했어요.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쭉 팔다가 동시효과 때 좀 이제 사주는 모습, 옷장에 좀 사주는 모습 끄트머리에서.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어떤 모습들이 좀 흐름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오늘 그 거래소에서 사주고 코스닥에서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네요. 연기금이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코스닥에서 이런 모습들, 그 외국인들은 좀 반대로,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는 이제 중요한 어떤 라인들이 이 라인이 됐죠. 733선. 진짜 가려면 저 위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09선. 예, 709선 라인입니다. 이제 여기를 빨리 좀 찍고 올라가야 저 위에서 놀고 있어야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 아래서 놀고 있으면 여기서 툭툭 빠져버리면 이제 개인들이 심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선 라인 밑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좀 패닉이 오는 라인이죠. 단기적으로는. 저기 가면 이제 뭐 신용이라든 이런 것들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되는데 우리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뭐 확실하게 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해외 증시도 봐야 되고 이번 주 다음 주 6월 달에도 이번 주는 이벤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트럼프의 주목 그리고 이제 멕시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예비관세가 또 부과되는지 6월 10일 전에 뭔가 타결책이 나오고 영국 가서 중국에 뭔가 좀 변화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금리도 좀 바뀌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예요. 그러다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보였던 이런 선제적인 모습이 좀 확산된다면 그러면 이제 스물스물하면서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색이 되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개별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일단 이제 250만 주를 사면서 이제 개인하고 기관들은 좀 팔았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삼성전자보다 얘가 좀 더 빠졌지 않습니까? 6만원대 이제 중반 정도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자동차 쪽도, 예, 전 세계적으로 빠졌는데 현대차는 일단 올랐죠. 예, 그 다음에 기아차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 오는데 일단은 이제 뭐 0.30 정도 살짝 양봉. 이런 모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보면 지난 금요일도 흐름이 괜찮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수가 외국인들이 이제 한 5일 정도 해가지고요. 셀트리온만 지금 한 50만 주 정도 가까이 지금 매수를 했죠.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좀 저평가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참 신라젠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참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진한 지금 바이오주 특히나 대형주가 수급의 변화가 지금 최근에 좀 일어나는 모습들은 일단 저점의 어떤 모습들은 좀 뛴다. 일단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나와야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HLB는 5월달, 6월달에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부진했는데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무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을 아직 뭐 회복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뭐 매수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메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제 양봉 내고 오늘 뭐 좀 얕은 조정.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계속 사는 모습. 그 다음 오늘 셀리버리가 장중에 이제 제법 크게 파동을 좀 보여줬어요. 우리 이제 정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리버리를 가지고 있다가 좀 팔기는 팔았는데 떨어지면 다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셀리버리. 요 한 5만원 라인 자리가 중요 자리. 여기 잡히면 다시 6만원대가 올라가는 거고 5만원대가 안 잡히면 다시 한 3만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셀리드, 유틸렉스, 뭐 기타 등등의 바이오주들도 이런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바텍이 그 중국의 히토류 관련되는 부분에도 6월 달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커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노바텍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국 히토류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오늘 노바텍 정도만 이틀 정도 조정하고 올라갔고
보통 뭐 유니온 뭐 이런 거잖아요. 유니온은 뭐 개법 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음봉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만 조금 한번 움직였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되는 부분 노바텍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이제 홍콩에도 뭐 재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북한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 가동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쪽 관련되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뭐 이글벳이라든지 체시스, 백강 소재 시간에도 뭐 흐름이 괜찮았어요. 우진비엔지, 제일바이오,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장중에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뭐 단타를 한번 쳐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간에는 그 없고 거의 뭐 급등이었죠. 그러니까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넘어가면 사상 최고가 정도 흐름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란가요? 여기가 거의 이제 9,000원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넘어가면 의미 있는데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연속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체시스 같은 경우에도 예, 체시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강한 조정은 없이 그 약한 박스권에서 한 달 넘게 조정하다가 또 이제 날리는 부분이니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차트상으로 보면 백강 소재가 또 시간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백강 소재도 거래량은 많은 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들이 지금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우진 B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파 흐름이 좀 나왔죠. 얘는 좀 시간에 좀 빠졌는데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로 수급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올라갔다가 조정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밑골이 나왔다가 이제 뭐 양봉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뭐 종목별로 좀 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 관련되는 그 종류죠. 그 다음에 대규모 자금 조달 센코 같은 경우도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항공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셈코도 있고 그 우주항공 세테레가이 이게 옛날에 이제 뭐 나로 관련되는 부분 쏠 때 움직이고 뭐 퍼스텍도 있고 휴니드는 방산주에도 엮여 있고 한컴 유니맥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센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금 조달 뭐 관련되는 뭐 기대감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연일 강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센코 보시면 이것도 역시 지금 돌파죠. 그러니까 12,000원 넘어갔기 때문에 잘 가면 24,000원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예,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로 지금 6,000원대 여기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일단 3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차트상으로 좀 발생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작은 종목인데 이게 이제 LG 쪽에 이제 수처리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6월달에 이제 뭐 재료가 있는데 또 관계사 테크노스 IPO도 추진한다.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막 매매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부방그룹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뭐 그룹사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부방 같은 경우에도 막 매매하기가 뭐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일단 작고 보시면 이런 게 있더라 하 정도만 하지 들어가기는 좀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예. 이런 종목이 있더라 초보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방은.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재료는 있어요. 수철이 4파전인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본입찰이 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이런 재료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재료가 이제 6월 달이 있으니까 이제 뭐 예,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사가 좀 다뤄졌던 게 텔레피시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닌데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좀 발생을 했어요. 기사는 좀 제법 크게 지금 나왔습니다. 위동통신, 보통은 이제 셋톱의 칩은 전부 다 외국산을 많이 쓰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구선칩을 썼다. 텔레칩스, KT 쪽에 셋톱박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으면서 텔레칩 차트를 보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을 보시면 얘가 좀 거래량이 좀 작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뭐 돌파를 한번 했다가 또 재료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더라. 그리고 외국인 지분은 한 요 정도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좀 뺐어요. 그리고 좀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반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한번 상한가 하고 난 다음에 급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료를 올렸는데, 이런 게 좀 그 의미가 좀 있어요. 예, 차트를 한번 그 보시면 재료는 뭐 이건데,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도 그 재료를 한번 내고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저도 좀 유심히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얘가 상한가를 내고 난 다음에 이 조정을 한 5일 정도 보내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요런 한 만원대 정도 부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재료를 바탕으로 좀 급등이 장중에 한 13,000원까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이제 상한가를 내고 이제 급조정하면 다시 2차 파동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양봉에 따라가기보다는 양봉 이후에 이렇게 조정봉이 나왔을 때 갭을 또 메꾸고 좀 따라갔죠. 이런 갭을 메꾸고 거래량 줄이고 이제 금요일날 조금 나오고 오늘 급등, 요런 게 이제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저런 패턴들을 조금 그 향후에도 나온다고 하면 공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세아 PMC도 비슷해요. 이 자체 브랜드 뭐 모레모라고, 이게 이제 중국 미국 쪽에서 지금 사이토젠이 오늘 또 이 폐암 관련 이거죠. 모레모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1분기에 많이 팔렸어요. 이게 저 마케팅 그 화면이 저는 좀 독특해서 좀 기억이 나는데, 세아 PM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잘 보시면 양봉 내고 조정 한 3일 정도 내고 5일선에서 이제 들어올렸죠. 이런 패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톡신이죠. 메톡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에서 메톡신, 눈가 주름 적응증 획득 이것 때문에 좀 오늘 올라갔어요. 재료 바탕으로. 예. 지금 대웅제약하고 지금 균주 논란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회사도 좋고. 메톡신 항상 보면 많이 빠지면 사놓으면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3만원대까지 갔다가 42만원대니까 거의 보면 한 30%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지분이 빠졌는데 낙폭과대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사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봉 베이스가 지금 오늘 7%짜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눌려준다고 하면 좀 먹을 수 있는 어떤 패턴입니다. 중간에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뭐 그 화재 소식이 났다. 보통 이제 화재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요. 화재를 다음에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다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정지하느냐, 그 부분만 빨리 돈다고 나면 정상 복귀를 대부분 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그래서 화재 때문에 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공장 피해 같은 게 보통 이제 보험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재가동 관련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화재가 났을 때 보통 급락하고 나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도 보면 기관들이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이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하락한 종목들 중에 좀 특징적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료가 좀 많은데요. 주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악재가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삼성하고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있는데 요거 좀 살펴드리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TVN 가서 봤는데 아스달 이게 돈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해당 뭐 30억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시청률을 보면요. 예. 시청률이 아직 낮진 않았지만 엄청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보면서 저거 뭐지 조금 이제 야, 역시 판타지물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1회 때는 그 2회 때는 재밌을란가 했는데 2회 때도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중에 저기 많이 빠졌어요. 이게 예. 이 정도로 빠지면서 지금 보면 거의 12만원대로 보면 거의 이제 반토막 나는 거죠, 지금. 이게 본래 이제 이게 시즌 1이 잘 되면 시즌 2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조금 그 기대에 찼는데 기대에 못 미치다. 그러면 이제, 예. 보시면 이제 외국인 비율도 오늘 많이 줄었고 공매도를 늘려버렸죠. 예, 악재가 나는데 공매도까지 같이 늘어나면 추가 하락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최대 악재가 지금 좀 발생을 했어요. 이게 흥행이 좀 부진한다면 작년에는 미스터 선샤인이 좀 잘 돼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지금 못 이어가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오늘 또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봉이 나왔는데 5일 동안에 못 돌린다면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ENG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얀부 프로젝트 취소 관련 또 이게 또 이게 빠지면서 또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그 악재가 나와가지고 장중에 그 14,500원까지 거의 10% 이상 빠졌죠. 이것도 이제 악재가 났을 때 보면 외국인 기관은 팔고 이제 개인들은 오늘 막 한참 받았거든요. 예. 중재 신청 피소에 이런 악재. 이것도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런 상태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는 개인은 받았는데 피소 관련된 악재.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한 5개 정도가 유상증자로 빠졌는데요. 우리가 유상증자를 마지막으로 좀 체크할 때는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에서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유상증자에서 좋은 거는 3자 배정이에요. 3자 배정은 왜 좋냐면 지금 가격보다 보통은 위로 이제 할증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3자 배정은 락업 물량이 있어요. 예? 락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 시장에 출해 못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뭐 주주 배정, 일반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락업 물량도 금방금방 나와버리고요. 보시면 유상증자는 일본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니까 돈 입장에서는 좋은데 대규모 이제 물량들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내용에 보면 이런 걸 봐야 돼요. 이제 주주 배정. 예. 일반 공모, 주주 배정 안 되면 또 일반 공모. 이러면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하고 이제 할인율이 크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할인율이 더 크다 이러면 주가가 더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도 바로바로 추리하기 때문에 물량 부담 때문에 빠져요. 상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래핀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가 얘도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차트에도 보면 마지막 보면 A 프로젠도 갭다운 음보 그 다음에 DIC 같은 경우도 갭다운 한가
NCA 같은 것도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 보면 보통 재무적으로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만 볼 때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을 이제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당하면, 보통 대규모 유상증자 당하면요, 한 6개월 정도는 안 간다고 봐야 돼요. 예. 기간적으로. 그 다음 상보 같은 경우에는 갭다운 양봉이 나왔어요. 예. 이건 최근에 이제 그래핀 때문에 올라갔다가 거의 뭐 이제 또 대규모 유상증자 시간에는 좀 올랐네요. 재료를 엮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모습. 아무튼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제 수급의 변화는 좀 나타났는데, 이 수급 변화가 그 해외 자원에 들어서 내일까지 좀 이어지느냐, 그리고 이 수급의 변화는 결국 무엇이다? 제가 볼 때는 MSCI 요 이벤트가 조금 이제 일단락 되었구나. 그리고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면, 달러가 좀 떨어진다면, 원화가 좀 약세되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좀 저점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시그널로 이제 이틀, 지난, 대규모로는 연속으로 보면 3일. 근데 코스닥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안 들어도 뜨문뜨문 들어온다고 하면, 저점 인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시장의 불안전성은 있는데, 저점 인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인 어떤 흐름이 뭐 지지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뭐 최대 의미겠죠. 아무튼 6월달 어떻게 진행될지 매일매일 또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